자, 겉핥기 심리학 10번째 시간 상담의 실제, 상담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실제에 관한 분야는 오늘이 아마 마지막 이론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의 유의사항, 내담자가 느끼는 불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내담자가 편안해야 됩니다. 내담자가 편안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되고, 내담자에게 또 이 상담자가 이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줘야 돼요.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 사람이 또 대화를 거부한다던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내담자는 기본적으로 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상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일 테니까. 그리고 상담자가 불안해하면 어떤 고유한 특성, 성격적인 특성, 역동, 이야기, 뭐 기타 등등 어쨌든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내담자가 편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관해서 내담자는 이제 이 상담자가 나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상담을 시작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가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내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담 간에 상호 간에 너무 방어적이거나 너무 공격적인 태도가 보인다면은 상담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담자의 질문에는 솔직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지만 상담자 자신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알려주거나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단답형으로 대답을 회피하거나 헤아리려는 마음도 이 상담자에게도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내담자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반응, 자신이 궁금한 이유, 의도, 상호간의 탐색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상호간에. 그리고 과도한 자기 자랑은 자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비밀 보장의 원칙이 있지만 이 비밀 보장을 하지 않는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외의 어떤 조건은 자살이나 어떤 자해의 가능성이 보일 때, 타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보일 때, 주변에서 아동학대, 노인학대 중임을 알게 됐을 때, 뭐 이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게 우선시가 되어야 돼요.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이 비밀 보장은 예외가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고도 해야 됩니다. 또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너무 의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담자는 또 내담자 나름대로 비밀 얘기를 털어놓은 거잖아요. 그 비밀 얘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의존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 의존을 감정적으로 착각해서 호감으로 전이되고 이 호감이 이성적인 혹은 연애를 하고 싶다는 감정까지도 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담자도 마찬가지인데 내담자의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공감을 넘어서서 역전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감정, 이 문제를 너무 공감한 나머지 동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도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충분한 약속과 적절한 철벽 그리고 선을 꼭 지켜줘야 된다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계속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혹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부분을 사실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됐다면 이 상담 자체는 종결을 하는 게 맞아요. 종결을 하고 혹은 이런 상담에 대해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다른 상담자를 추천해주고 권유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자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태도를 인지할 줄 알아야 되고 상담을 끝내는 것에 대한 어떤 저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현실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항이 크면 클수록 충분한 시간을 둬야 되고 이에 대한 약속도 규칙도 잘 정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의존해도 괜찮고 어떠한 경우에는 의존하면 안 되는지 안 좋은지를 판별할 줄 알고 그 선을 지킬 줄 알고 충분히 인지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상담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내담자도 마찬가지고 상담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예로는 수치심을 느꼈을 때, 자신의 수준 이상의 압력을 주거나 받았을 때, 질문에 대한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심할 때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담자 중심의 어떤 사례를 봤다면 이번에는 초심 상담자에 관련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상담자가 느끼는 어떤 불안과 실수,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한번 볼게요. 상담자는 과도한 자기 개방을 자제해야 됩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식의 공감을 통한 친밀감 형성은 좋으나 공감을 통해서 자신의 자랑 혹은 내가 이런 거를 겪어봤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잘 해결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식의 태도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상황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쉽게 해결한 상황도 이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이 사람이 쉽게 이겨낸 상황도 나에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상황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과 서로 소통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는 식의 태도와 표현, 리액션도 중요하다는 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담을 하다 보면 또 내담자가 침묵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침묵도 상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임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침묵의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침묵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과정일 수도 있고, 다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다음 이야기를 할 것을 고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침묵의 이유, 그리고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다만 이 침묵이 너무 길어진다, 그래서 이 침묵을 깨야 한다면은 화제 전환을 하는 것보다 왜 침묵을 유지했는지, 왜 침묵으로 일관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식의 질문을 통해서요. 자, 또 나오네요. 내담자와의 사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비밀 얘기를 하다 보면 친밀감이 쌓여서 호감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밀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담가가 공감을 넘어선 연민을 하고 역전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비밀 얘기를 하다 보면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선을 잘 그어줘야 하고, 구조화 단계에서 서로 간의 규칙을 잘 정하고 중요성을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온 거예요. 상담자는 내담자를 치유해주거나 혹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인 거고, 내담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담감이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의 어떤 도구적인 상태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인의 관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래도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혹은 심리 분석을 하고 이런 것에 능통하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 자체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담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어떤 사적인 관계 혹은 감정적인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 문제 발생 초기 혹은 구조화 단계에서 이런 발생 전에 혹은 발생 직후에 구체적인 규칙이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호간에. 그리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구조화 시켜야 됩니다. 이 논의 문제가 해결 가능한 거라면은 해결 가능한 목표치를 결정하고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규칙이나 약속,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담료, 시간, 응급상황 시, 취소 경우 등 다양한 것들, 다양한 어떤 변인, 다양한 요소,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상담자의 가치나 윤리, 도덕, 뭐 신념, 종교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 내담자가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 종교관을 갖고 있는데 내가 불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불교의 교리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오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크게 상관없을 수 있지만 내가 불교에 대한 어떤 종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기독교 종교라는 것을 부정해야 되고 불교로 들어와라 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대화, 상담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기 전에 해결해 주려는 실수 및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다 라는 식의 어떤 오류, 과소평가나 억측, 자기만의 어떤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담에 있어서 해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해결 방안보다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자 이거를 이겨냈으면 다음엔 이걸 이겨내야 돼요 하는 식의 퀘스트나 미션적인 해결 방안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어떤 짐을 덜어주는 것,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인지도 필요합니다. 내담자가 자살을 내포하거나 혹은 자살의 가능성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담자 자신에 대한 자각 능력과 책임의식 개발을 도와주도록 해야 돼요. 어떤 관련된 활동을 한다든지 이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상황에 대한 인지를 또 시켜주고 기타 등등의 어쨌든 자살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살 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켜줘야 되고 본인도 이해를 해야 되고 새로운 정체감 발달을 도와줘야 되고 무만감과 절망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고 긍정적인 변화와 감정 활용의 개발을 또 도와줘야 되고 긍정적인 상담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어떤 경험을 시켜줘야 되고 신뢰와 존중의 태도로 내담자를 항상 대해야 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유의사항인데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내담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내담자가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신을 숨기거나 억지로 끌려온 경우, 뭐 그럴 경우 혹은 어떤 병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솔직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또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분석해서 상담가는 받아들일 줄 알고 또 나아가 솔직한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까지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또 어려운 건데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담자의 말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아야 됩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어쨌든 들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 눈치채지 못하게 의심하고 있다, 믿고 있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기지 않게 유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내담자 입장에서 내담자가 편안해야 되고 내담자와의 공감이 중요하고 비밀 보장이 중요하나 예외도 있을 수 있고 상담자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상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초신 상담자의 기준에서는 상담자는 과도하게 자기 개방,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상담에서 침묵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 사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 문제 발생 전, 후 혹은 초기 단계에서 규칙을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잘 정해야 된다는 거, 내담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모두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상담의 실제에 관련된 5번의 이론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조만간 이제 이 수업은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친구들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